일단 먼저 오늘 진도를 한번 나가고 나서 또 질문은 따로 받는 거로 하겠습니다. 오늘 전명구 전치사구라고도 얘기를 하죠. 전명구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대단히 많이 출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전명구를 잘 이제 이해하시면 훨씬 영어 해석이 재미있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명구 쪽은 신경 써서 한번 봐주시고요. 전명구를 이제 겁을 내지 않게 되면 문장 내에서 전명구가 안 들어가 있는 문장이 많지 않을 정도로 전명구가 흔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전명구 부분은 조금 신경 써서 보시는 거로 그렇게 하지요. 우선 전명구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앞에 전은 전치사란 뜻이고요. 또 두 번째 요 명은 명사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치사와 명사로 이루어진 뭐다? 구다. 단어가 두 개 이상으로 모여서 하나의 어휘처럼 작동하는 걸 우리가 구, 프레이즈, 구라고 하니까 전명구는 무조건 구죠. 왜냐하면 전치사에 단어 하나 최소한 들어가고 명사에 최소한 단어 하나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전명구는 무조건 구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름 자체가 구예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이루어진 구다. 그래서 이제 전명구를 알기 위해서 우선 전치사가 뭐냐를 먼저 한번 체크를 해보죠. 전치사라고 하는 것은 넓게는 부사예요. 전치사도 넓게는. 그런데 우리 강좌에서 품사는 딱 4개로 고정하고 있잖아요.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이렇게 4개로 고정을 하고 있어요. 4개 품사로 다 해결이 돼요. 그런데 부사 중에서 전치사하고 접속사는 워낙 빈번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따로 분리를 해서 4 플러스 2 해서 6가지 품사를 가지고 얘기를 하기로 했죠. 생각이 안 나더라도 생각나는 척 하세요. 어쨌든 이 전치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전이 이 앞전자를 쓰는 거예요. 한자로. 그리고 이 치가 놓인다 그런 뜻이거든요. 위치하다 할 때 치자예요. 그러니까 전치하면 앞에 놓인다는 뜻이죠. 그래서 전치사예요. 그런데 뭐 앞에 놓이느냐? 명사 앞에 놓인다. 전치사 뒤에는 무조건 명사만 오는 거예요. 전치사 뒤에는. 이게 구조 분석하고 패턴 분석이 파워풀한 이유가 바로 이런 거에 있는 거예요. 전치사 나왔다. 그럼 무조건 뒤에 명사가 나오는 거예요. 어쨌든 전치사 뒤에는 반드시 명사만 오는데 동사가 올 때가 있죠. 언제? to 다음에 동사가 올 때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동부정사라고 얘기를 하기로 했죠. 동부정사를 학교문법에서 to 부정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이 to는 전치사가 아니에요. 전치사가 아니고 특수구문이에요. 특수구문. 왜? to 다음에 동사가 오니까 명사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to 부정사에서 동부정사 중에 to 부정사에서 그 to는 전치사가 아니고 특수구문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전치사가 명사하고 만나서 무슨 역할을 하느냐? 명사를 형용사나 부사로 바꾸어줘요. 명사를 형용사나 부사로 바꿔준다. 그러면은 명사가 형용사로도 쓸 수 있고 부사로도 쓸 수 있게 해주니까
언어가 아주 풍부해지죠. 예를 들어서 보바라는 명사가 있어요. 근데 보바 같은, 그럼 형용사가 된단 말이에요. 또 보바 같이, 그러면은 부사가 되는 거죠. 이렇게 명사를 형용사나 부사로 바꿔줄 수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앞에 전치사를 붙임으로써.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 돼 할 때 사람답게, 그러면은 사람이라는 명사에다가 답게라는 말을 붙임으로써 부사로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역할을 누가 해준다? 전치사가 해준다. 그러니까 가장 많은 어휘가 명사잖아요. 그 엄청나게 많은 어휘를 뭐로 바꿔줄 수 있다는 거예요? 형용사나 부사로 바꿔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치사구가 언어를 무한하게 확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요소라는 거죠. 그래서 전치사구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치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전치사가 숫자로 볼 때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대표적인 거 몇 개만 한번 보면, 일단은 가장 흔하게 쓰는 것만 몇 개 보면, 뭐뭐 안해 라는 뜻인데요. 이게 한국 사람들은 이 인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전치사예요. 왜 그러냐면, 인하면 우리는 안쪽이라는 의미에 집착을 하기 때문에, 시간, 인 다음에 시간이 오면 그 이후 라는 의미가 될 수 있어요. 나중에 구체적인 부분은 이제 사례를 보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뭐 안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시간과 붙을 때는 뭐뭐 이후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라는 것만 오늘은 일단 짚고 넘어가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온은 더 헷갈리는 거예요. 온은 우리가 뭐뭐 위에 라는 말로 해석을 하거든요. 그런데 한국어에서 뭐뭐 위에라고 표현할 때는 공간적으로 어떤 위치 위쪽이면 다 온이야. 한국어에서는 예를 들어서 내 머리 위에 모자가 있다 할 때도 온을 쓰는 거죠. 그런데 내 머리 위에 저 천장에 전등이 달려 있어요 할 때 걔도 온이라고, 뭐뭐 위에라고 쓰기 때문에 걔도 온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온은 붙어 있다는 뜻이에요. 붙어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냉장고에 우리가 자석으로 된 거, 자석을 이렇게 붙이고 거기에다가 쪽지 같은 걸 이렇게 붙여 놓잖아요. 그죠?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뭐 오늘 시장 볼 거 뭐 이런 거 이렇게 메모해 가지고, 그 물론 포스트잇을 쓸 수도 있지만 용지를, 그 자석을 이렇게 부착시켜 놓을 수 있죠. 그러면 그게 냉장고 위에 있는 게 아니고 사실 옆에 있는 거잖아요. 문짝에 붙여 놓은 거니까 냉장고 옆에 붙어 있는 거죠. 그러나 영어에서는 그걸 on이라고 쓴단 말이에요. 왜냐? 옆이든 위든 이거 상관 안 해요. 붙어 있는 건 다 on이야. 예를 들어서 은행 창구에 갑자기 강도가 들이닥치면 강도가 모르는 사이에 비상벨을 누르기 위해서 책상 밑에 비상벨을 설치하죠. 뭐 잘 모르시더라도 그렇다고 하세요. 설치돼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 책상 밑에 비상벨이
그 부착되어 있는데 한국어에서는 걔를 책상 밑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영어에서는 책상에 붙어 있기 때문에 on을 쓰는 거예요. on. 그래서 이 on이 무슨 얘기다? 위에라는 라고 표현이 되지만 이 위라고 하는 거는 부착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책상 위에 풍선이 떠 있다 라고 할 때, 책상 위에 풍선이 떠 있으면 풍선에 헬륨가스를 넣어서 지금 그 공중에 떠 있다고 쳐요. 그러면은 한국말은 책상 위에 떠 있는 건데 영어에서는 on을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bove 하면은 책상 위에 지금 헬륨가스가 들어있는 풍선이 떠 있는 거예요. on을 쓰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뭐 어때 그렇다고 쳐요. 이 after은 공간적으로 뒤라는 뜻도 되고요. 시간적으로 뒤라는 뜻도 돼요. 이 before도 헷갈릴 수 있어요. before이 우리가 뭐뭐 이전에 뭐 이런 뜻을 예를 들어서 before Christ 그러면은 BC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전 그런 의미로 BC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시간적으로 앞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공간적으로 건너편이라는 뜻도 될 수 있어요. 앞이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한강대교를 중심으로 해서 용산의 before는 노량진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내 앞에 서 있어도 이렇게 할 때 그 before도 되지만 강을 중심으로 해서 또 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건너편도 before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사당동 사당동은 좀 그렇고 동작동에 before 하면 뭐 그 이태원 가는 쪽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건너편이라는 의미도 before이 가지고 있다. 지금 메모 안 하셔도 돼요. 이거 나중에 구체적으로 사례 보면서 일일이 다 볼 거니까요. 일단은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만 보고 가겠습니다. at 뭐뭐해 좀 상대적으로 좀 좁은 지역을 at라고 얘기를 하고요. as 뭐뭐처럼 to 어떤 방향으로 할 때 to죠. 어디까지 시간도 to를 쓸 수 있고 장소로도 to를 쓸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쭉 있다. 그러면 이제 전명구가 전치사하고 명사가 결합되는 거라고 했으니까 전치사를 봤으니까 이제는 명사를 한번 보죠. 명사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걸 보면 명사는 사물의 이름을 명사라고 그러죠. 사물의 이름. 물론 이 명사도 종류를 따지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고유명사, 일반명사 뭐 이런 식으로 종류를 따지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그건 차츰 또 한번 알아보는 거로 하고 오늘은 명사가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우리가 이게 구조분석 강좌이기 때문에 주 목적이 명사가 출현하면 얘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가 주 목적이기 때문에 거기를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명사는 크게 네 가지 역할을 해요. 명사는 크게 네 가지 역할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주어 역할이에요. 문장에서 맨 처음 나타나는 거는 원칙적으로 명사예요. 자, 나중에 여기서 뭐 부사 구가 들어온다든지 또는 도치가 됐다든지 의문문이 되는 바람에 도치가 됐다든지 또는 명령문이 되는 바람에 주어가 생략됐다든지 또는 뭐 이런 어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는
문장의 맨 앞에는 명사가 나와요. 그리고 그 명사가 하는 역할이 뭐냐? 주어 역할을 한다. 이 주어는 그 문장의 행동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주어가. 그 다음에 목적어 역할을 해요. 목적어 역할. 그러니까 주어는 문장의 맨 앞에 나오는 거예요. 주어 다음에 무조건 동사가 나오게 돼 있어요. 기본 문장이 그렇다는 거예요. 기본 문장이. 그 동사 다음에 나오는 명사가 목적어 아니면 보어예요. 근데 일단 목적어라고 가정하면 목적어가 되면 주어하고 목적어 사이에 타동사가 오는 거예요. 주어하고 목적어 사이에 타동사가 온다. 그런데 동사를 보고 이게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를 구분하려고 하지 마시고 뭐를 보고 타동사인지 자동사인지 구분한다? 목적어가 있느냐 없느냐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동사로만 쓰이는 거 10%가 안 돼요. 전체 동사 중에 자동사로만 쓰이는 게 5% 내지 10%밖에 안 돼. 그러니까 그 나머지 모든 동사가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타동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타동사하고 자동사, 그러니까 타동사로만 쓰는 거, 자동사로만 쓰는 거 말고 자동사도 되고 타동사도 되는 것까지를 합치면 타동사 역할을 하는 게 95%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를 구분하려고 하면 머리가 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타동사인지 자동사인지 구분은 뭘로만 한다? 목적어가 있는지 없는지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어가 있으면 타동사, 목적어가 없으면 자동사, 이렇게 구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원래는 문장에서 목적어가 생략돼 있어도 원래는 게 타동사예요. 원래는. 그런데 우리는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어떻게 한다? 목적어가 보이지 않으면 무조건 일단 자동사처럼 해석하세요. 목적어가 보이지 않으면. 자,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자, 다시 얘기합니다. 원래는 목적어가 생략돼도 원래는 타동사예요. 목적어가 생략돼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너 숙제했니? 이렇게 우리가 물어보면 했어 또는 아니 안 했어 라고 하고 끝나죠. 원래는 숙제를이라는 게 붙어야 되는 거잖아요. 원래는. 그죠? 나 숙제했어. 너 숙제를 안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숙제라는 말을 빼고 그냥 했어 안 했어 이렇게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원래는 타동사란 말이에요. 숙제라는 말이 빠진 거니까. 왜냐? 그걸 빼도 앞에서 질문 이 맥락을 보니까 이게 숙제라는 말이 지금 빠져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패턴상 이게 숙제라는 말이 빠져 있구나 하면 원래는 이 두 숙제를 하다 그러니까 이게 두라는 말이 타동사인데 우리는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어떻게 하자? 뒤에 목적어가 안 보이면 자동사처럼 해석하라는 거예요. 일단은 헷갈리지 말고 거기에 그걸 고민해 가지고는 진도가 안 나가. 그러니까 뒤에 목적어가 보이면 타동사로 해석하고 목적어가 실제로는 있어야 되는데 생략돼서 안 보이더라도 그냥 자동사로 해석하세요. 일단은. 됐죠? 나중에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나중에는 생략한 목적어를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하려고 하면 너무 복잡해져.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목적어가 안 보이면 무조건 자동사처럼 해석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명사가 할 수 있는 게 보어가 있어요. 보어. 자동사 뒤에 명사가 나오면 보어가 돼요. 타동사 뒤에 명사가 나오면 목적어가 되는데 자동사 뒤에 명사가 나오면 보어가 된다. 그러면은 똑같이 명사가 나왔는데
얘를 자동사로 볼 거냐 타동사로 볼 거냐, 그건 뭘 가지고 얘기한다 그랬죠? 해석을 할 때 얘가 을을이 붙느냐 안 붙느냐 그것만 가지고 타동사다 자동사다를 구분하자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명사, 동사, 명사가 나왔어요. 그럼 맨 앞에 명사는 무조건 주어죠. 그 다음에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는 뭘 가지고 구분한다? 오른쪽에 있는 동사 오른쪽에 있는 명사가 을을이 붙느냐 안 붙느냐를 가지고 구분하는 거예요. 을을이 붙으면 타동사로 해석하고 을을이 안 붙으면 자동사로 해석해서 보어로 놓는다는 거예요. 걔를 목적으로 안 놓고. 을을이 붙으면 타동사로 보고 목적어로 보고, 을을이 안 붙으면 자동사로 보고 보어로 본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치사의 목적어가 뭐가 된다? 명사가 된다. 한 번 더 얘기하면 투 부정사는 특수구문이지 전치사가 아니다. 전치사 뒤에는 무조건 명사만 올 수 있다. 여기서 명사만, 명사 구도 올 수 있고 명사 절도 올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구조 분석에서 명사 그러면은 명사, 명사절, 명사구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형용사 그러면은 형용사, 형용사구, 형용사절을 다 얘기하는 거고, 부사 그러면은 부사, 부사구, 부사절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동사 그러면 동사는 절이 없으니까 동사 또는 동사구를 다 얘기하는 거죠. 이제는 이렇게 해서 이제 전치사하고 명사를 봤으니까 이 명사의 실예를 한번 보죠. 명사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한번 영문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닥터 리승만, 좀 희한하게 썼죠. 리승만, 북한 글씨처럼 썼잖아요. 리승만이 누구예요? 초대 대통령입니다. 리승만 박사는 이 리승만 박사는 자기를 꼭 리라고 써요. 이라고 안 쓰고. 그래서 RHE 라고 성을 씁니다. 좀 특이하게 LEE라고 안 써요. 그리고 승만도 EU라고 안 쓰고 식만이라고 써. 그러니까 하여튼 뭐 참고하세요. 이거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어쨌든 이승만 박사는 여기 그 다음에 이제 이즈가 나왔죠. 이즈가 동사가 나왔네요. 그러니까 일단 서술어가 되겠죠. 서술어가 되겠고, 동사 오른쪽에 명사가 나왔으니까 닥터 리승만이 명사가 되면서 주어가 되겠죠. 그리고 닥터 리승만이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로 칩시다. 그 다음에 더 first president, 첫 번째 대통령이라는 거니까 우리가 최상급을 쓴 거죠. 해서 초대 대통령, 초대 대통령이라고 해서 더 first president가 있고, 그 다음에 of Korea가 있어요. 이 of가 전치사죠. 그리고 뒤에 코리아라는 명사가 붙었어요. 그래서 of Korea가 전치사 구가 된 거네요. 그죠? of라고 하는 전치사, 그리고 그 뒤에 코리아라고 하는 명사가 붙어서 전치사 구가 됐어요. 얘가 형용사 역할을 해서 뭐를 해준다? 앞에 있는 프레지던트를 꾸며준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대통령이에요. 근데 어떤 대통령이나 초대 대통령이다. 리승만 박사는 한국의 초대 대통령이다. 원래는 이 이즈가 워즈가 돼야 되는 거죠. 그죠? 원래는 워즈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 대통령이었으니까. 근데 이즈라고 써도 문제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초대 대통령이라는 사실이 진리에 가까운 사실이잖아요. 언제나 시간이 지나도 그 사실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즈를 써도 문제가 없다.
해서 이렇게 of Korea라고 하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형용사 역할을 하면서 앞에 있는 뭐를 꾸며준다? 명사를 꾸며준다. 자, 두 번째 문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Mary boat. 이 boat라는 동사가 나왔네요. 이 동사가 나왔으니까 얘 서술어로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서술어 오른쪽에 Mary라고 하는 명사가 나왔으니까 주어가 되겠네요. 그래서 메리는 보트 샀다. come. 이 B가 묵음이죠? come이니까 뭐를 샀어요? 빗을 샀어요. 빗. 빗지다 할 때 그게 아니고 머리빗을 샀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빗을 샀으니까 이 보트는 타동사죠. 빗을 샀으니까. 그런데 이 위에 is는 초대 대통령을이라고 해석되는 게 아니니까 자동사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동사 오른쪽에 있는 명사가 을이 붙느냐 안 붙느냐에 따라서 자동사냐 타동사냐가 자동으로 구분된다. 자, 빗을 샀는데 이 빗이 어떤 빗이냐면 made of bamboo, 대나무로 만들어진 빗이래요. 네, 중국 특산품이죠. 물론 우리나라에 저기 담양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그 대나무로 만든 빗을 팔지만 어쨌든 요 메이드는 과거 분사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형용사 역할을 하면서 뭐를 앞에 있는 come을 꾸며주는 거죠. 실제 이 made up이라고 하는 것은 구동사로 해서 뭐뭐로 만들어지다 라는 의미지만 of bamboo 이렇게 돼서 대나무로 만들어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로 쓰였죠? 부사로 쓰인 거죠. 그죠? 대나무로 made 된. 근데 made가 과거 분사형으로 쓰여졌으니까 만든이 아니고 만들어진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만들어진. 같은 형용사지만 분사 현재 분사 ing가 붙으면 능동, 그러니까 만든 뭐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 과거 분사 같은 분사라도 과거 분사로 동사가 쓰이면 수동태로 만들어진, 뭐뭐 해진, 뭐뭐 당한, 뭐뭐 진, 뭐뭐 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 세 번째 문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10 다우닝 스트리트. 다우닝가 10번지. 다우닝가 10번지가 이즈 왼쪽에 있으니까 이즈가 지금 서술어로 나왔는데 이 왼쪽에 10 다우닝 스트리트가 나왔으니까 다우닝가 10번지가 명사로 주어가 되네요. 다우닝가 10번지는 뭐죠? 더 브리티시 프라임 미니스터, 영국 수상. 영국 수상. 여기 어퍼스트로피 S가 이 미니스터에 붙은 거예요. 영국 수상의 오피셔 레지던스, 관저. 영국 수상의 관저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해서 2주부터 끝까지가 서술어예요. 요거 조금 이따 설명 좀 다시 하는 거로 하고 우선 문장을 마무리 짓죠. 자, 다시 한번 보면 is라는 서술어가 나왔으니까 동사 잡아주고 동사 왼쪽에 명사가 나왔으니까 10 다우닝 스트리트가 주어가 돼요. 그래서 다우닝가 10번지는
is 이다. 뭐다? The British Prime Minister's Official Residence 해서 영국 수상 관저 이다. 이렇게 된 거죠. 해서 더부터 시작해서 레지던스까지가 명사 구예요. 그리고 is하고 붙어서 얘가 서술어가 된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명사 구가 꽤 여러 개 명사로 구성되어 있죠. 일단은 더 브리티시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형용사 구처럼 지금 쓰여진 거고, 그 뒤에 미니스털이 붙으면서 명사 구가 됐고, 거기에 어퍼스트로피 s가 붙으면서 다시 형용사 구가 됐죠. 소유격은 우리가 다 형용사로 지금 보기로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오피셔도 형용사예요. 모두 뭐를 꾸며주죠? 레지던스, 거주지역, 거주지라는 레지던스를 다 꾸며준 거예요. 해서 이 The British Prime Minister's Official Residence의 중심어는 레지던스예요. 다른 건 다 생략돼도 뭐가 이 레지던스가 명사로 뭐의 is의 보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이 형식 구조에서 동사 플러스 이 뒤에 형용사 아니면 명사가 오죠. 형용사 아니면 명사가 오는데 얘를 합쳐서 이렇게 서술어로 구분을 해주기로 한 거예요. 합쳐서. 이 형식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한국어에서 형용사가 서술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처럼 형용사가 서술어가 되는 것처럼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형식 구조는 동사 플러스 형용사나 명사를 서술어로 한꺼번에 묶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쁘다 그러면 영어에서는 is beautiful 또는 is pretty 이런 식으로 쓰죠. 근데 한국어에서는 예쁘다라는 말 자체가 서술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형식 구조에서는 동사 플러스 명사나 형용사를 서술어로 본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명구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명구라고 하는데, 전치사를 쓰기 때문에 우리가 전치사구라는 말로도 써요. 학교 문법에서는 전치사구라는 말로도 쓰는데 우리는 전치사구라는 말을 안 쓴다고. 왜? 우리가 규칙을 그 구성된 걸 가지고 이름을 붙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명구 그러면은 전치사하고 명사가 붙은 거다. 동명사 그러면 동사가 명사 역할을 하는 거다. 동형사 그러면은 동사가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다. 분사가 동형사예요. 현재 분사, 과거 분사. 그게 동형사. 그리고 동부정사, 동사가 역할이 정해져 있지 않다. 역할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뭐가 된다? 명사, 형용사, 부사가 된다. 동사가. 그래서 동부정사. 동부정사의 대표적인 게 투부정사라. 그래서 우리는 전치사구라는 이런 형태의 말은 안 쓴다는 거예요. 우리 강좌에서는. 그러나 전명구하고 전치사구 같은 말이에요. 학교 문법에서는 이거 섞어 쓰기 때문에 일단은 참고로 알고는 계셔라. 얘는 명사를 형용사나 부사로 바꿔주는 일을 전명구가 한다. 그럼 이제 전명구가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형용사 역할을 하는데 전명구는 무조건 구니까 형용사 구로서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죠. 형용사 구로서. 그런데 대단히 재미있는 일이 있어요. 뭐냐? 명사를
어디서만 수식한다? 뒤에서만 수식한다. 전명구하고 형용사 절, 그리고 또 뭐 서술어 활용형의 형용사는 모두 뒤에서 수식해요. 앞에서 수식하지 않고 뒤에서 수식한다. 그리고 이 형용사 구의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가 명사 구를 만드는 거예요. 형용사 절은 무조건 명사 구를 만들어요. 형용사 절은. 그러나 형용사 구는 어떤 때는 보어로 쓸 수도 있고 명사를 수식할 수도 있어요. 명사 수식하면 무조건 명사 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보어로 쓸 수도 있어요. 구는. 그러나 형용사 절은 무조건 명사구를 만든다. 해서 전명구가 형용사 역할을 할 때는 원칙은 명사를 수식하는 거잖아요. 원래 형용사는. 그런데 무슨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보어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보어 역할을. 그러나 이제 주로 명사 수식을 하고, 명사 수식을 어디서 한다? 후치, 뒤에서 수식한다. 명사 뒤에서. 밑에 이제 문장을 한번 볼까요? is가 명사, 자, 동사가 나왔네요. 일단 서술어로 잡아주고요. is 왼쪽에 he라는 명사가 나왔으니까 대가로 쳐주고 주어 잡아주고요. 그는 이다. 뭐죠? teacher. 명사 구가 되네요. 얘가 보어가 되죠. 이렇게 보어가 되면서 우리가 is부터 요 teacher 뒤에 이 잉글리시까지 잡아주는 거예요. 이제 잉글리시는 조금 이따 보고요. 어쨌든 끝까지가 이렇게 서술어가 돼요. 그리고 of 요게 전치사죠. 잉글리시 영어라고 하는 명사죠. 해서 of 잉글리시가 형용사 구가 되면서 티처를 뒤에서 수식해 주는 거예요. 앞에 있는 티처를 of 잉글리시가 뒤에서 수식해 준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영어 선생 이렇게 해석을 하겠지만 엄격한 의미로 영어의 선생이 되는 거죠. 해서 전명구가 형용사 역할을 할 때는 명사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한다. 이 전명구를 포함해서 형용사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은 명사를 수식하면서 명사 구를 만드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에요. 그리고 이형식 구조에서 주어의 보어, 오형식 구조에서 목적어의 보어 역할을 할 수 있어요. 형용사가. 원래 문장의 메인 구조는 뭐뭐만 할 수 있다? 명사, 동사, 이 두 가지만 할 수 있는 게 원래는. 그런데 형용사가 문장 구조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언제? 보어로 쓰일 때. 이형식이나 오형식에서 보어로 쓰일 때. 형용사가 문장 구성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일단은 이제 형용사는 부사는 더더욱 그렇고, 그러니까 수식어의 특징은 횟수에 제한이 없어요. 횟수에 제한이 없이 여러 차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나올 수 있어요. 형용사는 형용사 뒤에 형용사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예를 들자면 이렇게 명사가 이렇게 있고요. 앞에 형용사가 이렇게 있다고 쳐요. 여기 또 형용사가 이렇게 있어요. 형용사가 또 있어. 그러면은 실제는 이게 형용사 구조, 실제로는 그렇지만 역할은 어떻게 하느냐면 EA도 N을 수식하고 EA도 이렇게 N을 수식하고 이 형용사도 이렇게 N을 수식하는 구조예요. 얘가 한꺼번에 이렇게 N을 수식할 수 없어요. 한꺼번에 각자 N을 수식하는 거예요. 그러나 후치 수식하는 거는 한꺼번에 수식하는 거예요. 후치 수식하는 거는. 그래서 이렇게 전치 수식할 때는 뭐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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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이렇게 해석을 해요. 얘가 다 하나하나가 형용사가 돼요. 자, 다시 한번 보죠. 예쁘고 곱고 또 뭐한 뭐 이런 말이 있다고 쳐요. 그럴 때 우리가 예쁘고라고 해석을 하지만 실제로는 형용사죠. 해석은 우리가 and를 붙이기 때문에 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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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한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뭐한 n 뭐한 n 뭐한 n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후치 수식을 하는 형용사는 맨 끄트머리에 한 번 뭐뭐한이라고 붙이면 끝이에요. 이게 절이든 구든 상관없어요.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한 n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치 수식하는 형용사들은 형용사 구라 할지라도 이 형용사가 여러 개가 있을 때 각자 이렇게 명사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데 반해서 뒤에 있는 형용사 구 또는 형용사 절은 이게 일단 어떤 의미인가를 가진 다음에 끄트머리 한 번만 뭐뭐 한 n 이렇게 한 번만 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사례를 직접 보면서 보는 거로 하고요. 부사로 이제 넘어가 봅시다. 여기 저기 예문을 보고 가죠. 예문을 보고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She is라는 동사가 나왔네요. 동사 잡아주고 동사 오른쪽에 명사가 나왔으니까 주어로 잡아주고 그녀는 이다예요. 뭐이냐? The most famous 해서 요게 형용사 구가 됐어요. 얘가 최상급이네요. The most 가장 유명한 액트리스 여배우예요. 여배우 인 코리아 한국의 가장 유명한 배우. 근데 참고로 이때는 이 인 코리아가 부사로 수식해도 상관없어요. 부사로. 왜 그러냐면 이 코리아라는 것이 장소로 쓰일 수 있죠. 한국에서 이렇게 부사로 수식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맥락을 봐서 얘가 한국의 여배우인지 한국에서 여배우인지는 맥락을 봐서 해석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문장 한번 보겠습니다. is라고 하는
동사가 나왔네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더 스케이터리라고 하는 명사 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주어 잡아주고요. 그 스케이트 선수는 very handsome 해서 very가 부사로 뭐를 수식하죠? handsome을 수식하네요. 해서 very handsome이 형용사 구가 됐어요. 형용사 구가 되면서 얘가 보어가 되면서 is부터 handsome까지가 서술어가 된 거예요. 대단히 잘생겼다. 전명구가 부사 구 역할을 할 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명구가 부사 구 역할을 할 때는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하나는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역할, 또 하나는 서술어를 수식하는 역할. 다른 부사나 형용사를 수식하는 일은 전명구는 잘 하지 않는다. 동사나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일을 한다. in fact 해서 in이 전치사죠. fact가 명사로 in fact가 부사구가 된 거예요. 해서 통상 이렇게 문장 맨 앞에 이렇게 부사가 오면 이 뒤에 있는 문장 전체를 꾸미는 거예요. 사실을 말하자면 그런 뜻이죠. 사실은 이제 이 뒤가 실제 문장이에요. 이 뒤가 he resigned 사임했대요. 사임 이게 이제 동사가 되겠죠. 그리고 동사 오른쪽에 명사가 나왔으니까 he가 주어. 그는 사임했대요. 뭐를 사임했느냐? 더 메이얼 시장직을 오세훈 시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장직을 사임했다. 목적어가 되네요. 그죠? 더가 형용사로 메이얼이라고 하는 명사를 꾸며주면서 더 메이얼이 명사 구가 되고 역할은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last month 지난 달에 해서 부사 역할을 하는 거죠. 지난 달에 사임했다. 자, 두 번째 문장 한번 보겠습니다. worked 해서 동사가 나왔어요. 오른쪽에 위가 명사니까 주어 잡아주고요. 우리는 worked 걸었어요. 얼롱이 지금 전치사로 쓰인 거예요. 얼롱이. 그래서 얼롱 다음에 the road 해서 그 길을 해서 the road가 형용사 더가 명사 road를 꾸며주면서 명사 구가 됐어요. 해서 the road가 명사 구가 됐고 얼롱이라는 전치사와 합쳐서 the road가 부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길을 걸었다. 그 길을 따라 걸었다는 거예요. 길이 쭉 나 있는데 그 길을 쭉 따라 걸었다는 거예요. together 서로.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제 두 명이 지금 이제 연애하는 두 사람이 데이트했다는 얘기죠. 뭐를 따라서? 그 길을 따라서. 그 워커힐 아시죠? 워커힐 광장동에 그 호텔 6.25 때 그 미군 장군이 죽었어요. 장군이 워커 장군이 죽었는데 그 워커 장군의 그 참전 전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워커 히어라고 쳤어요. 그 호텔 이름을. 근데 거기에 보면 그 조계종인가 영화사라는 절이 있어요. 그
뭐죠, 저 산 밑에 그 영화사에서부터 이제 그 워커힐 있는 데까지 그 걷는 길이 꽤 유명했어요. 요즘은 워낙 길이 잘 발달돼 있어서 그렇지만 한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그 영화사에서 워커힐까지 가는 길이 아주 낭만적인 길이었어요. 거기 밤중에 가로등도 안 켜지거든요. 그러면은 그 한강에 강변북로하고 올림픽대로 쪽에서 비춰지는 그 불빛, 옛날엔 올림픽대로도 없었지만 그 불빛에 이렇게 비춰가지고 그 아주 운치가 있었던 길이에요. 예를 들자면 이제 이렇게 강을 따라서 길이 쭉 나 있는 거죠. 거기를 쭉 따라 걸었다 해서 얼롱 더 로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이제 부사라고 하는 것이 그럼 뭐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그 우리가 통상 부사 그럼 협의의 부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품사로 사전에서 품사로 부사라고 지정된 거. 그걸 우리가 협의의 부사 이렇게 이제 볼 때 네 가지 역할을 해요. 부사는 제일 중요한 게 동사 서술어를 수식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그리고 형용사를 수식해주고 다른 부사를 수식해주고 문장 전체를 수식해주는 이런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실제 부사는 결국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명사를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누가 수식해주는 거예요? 부사가 수식하는 거예요. 명사를 제외한 모든 것을 부사가 수식하는 거다. 이 부사는 횟수도 제한이 없고 출연하는 장소도 제한이 없어요. 이게 아주 사람을 속썩여요. 한국인이 아주 머리 절레절레 영어에서 대인 그 제일 큰 역할 중에 하나가 이 부사 때문에 그래요. 부사가 난데없이 발생해요. 난데없이 아무데나 들어올 수 있고 숫자도 제한이 없어요. 하나도 올 수 있고 100개도 올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이 부사를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이 문장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건 이제 차츰 보는 거로 하고, 광의로 부사 그러면 명사, 형용사, 동사를 제외한 나머지가 다 부사예요. 광의로. 뭐 예를 들어서 감탄사, 아까 얘기했죠. 전체사, 접속사 다 부사예요. 이제 영문으로 부사를 한번 보죠. 더독 run이라고 하는 동사가 나왔네요. 예, 서술어 잡아주고 오른쪽에 더독이라고 하는 명사 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얘가 주어가 되죠. 그리고 fast 얘가 부사죠. 부사. 패스트가 우리는 형용사로 더 익숙하잖아요. 패스트. 그런데 여기서 형용사로 해석할 방법이 없잖아요. run이 달리다 그런 뜻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빠르게 달렸다 이거죠. 근데 우리 패턴이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이 주어가 더 독이 아니고 여기에 철수 이렇게 나왔다고 쳐요. 그럼 우리가 run을 보통 뛰었다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달렸다고 해석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뛰었다 이렇게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독한테는 뛰었다 그러면 얘가
기쁘다고 주인을 오랜만에 만나서 기쁘다고 막 와서 펄쩍펄쩍 뛰는 거를 뛰었다고 하지 스피드 있게 달려나가는 거를 뛰었다고 안 하거든요. 패턴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죠? 이 언어 습관상 이런 상황에선 이렇게 이걸 표현한다. 그게 패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가 뛰는 거는 깡총깡총 뛰는 거고 스피드를 내는 거는 달린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사람한테는 달리는 거를 뛴다고 하죠. 뜀박질을 한다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자, 두 번째 문장 한번 보죠. 더, 독, is 동사가 나왔으니까 일단 서술어 잡아주고 더, 독 똑같이 주어가 됐어요. 그런데 오른쪽에 fast가 나왔어요. 이 베리 생각하지 마세요. 일단 베리 생각하지 마시고 fast가 나왔어요. 여기에 이 fast를 부사로 해석을 한번 해보죠. 부사로 빠르게. 그 개는 빠르게 있다 이렇게 해석이 이상하잖아요. 그죠? 빠르게 그럼 이다라고 해보세요. 그냥 빠르게 이다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fast가 뭐가 된다? 형용사가 되는 거예요. 형용사가. 그 개는 빠르다. 그레이하운드다 이거예요. 엄청나게 빨리 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fast는 형용사, very가 부사로 형용사 뒤에 있는 형용사를 꾸며주면서 fast 형용사 잡히죠. 그리고 very fast가 형용사 구가 되면서 is의 보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is부터 fast까지가 서술어가 되는 거죠. 그 개는 엄청 빠르다. 그레이하운드다 이거예요. 엄청 빠르다. 자, 밑에 보시겠습니다. 똑같이 very fast가 나왔어요. run 동사 잡아주고 더, 독 왼쪽에 있으니까 주어가 되겠네요. 그 개는 very fast 똑같이 very fast가 나왔어요. 얘는 형용사가 될 수가 없다 이거죠. 뭐가 된다? 부사가 된다. 엄청나게 빨리 달렸다. 자, 마지막 문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fasting 금식하다 그런 뜻이죠. 금식하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금식하는 걸 단식이라고 표현하죠. 같은 말이에요. 금식기도 하다 할 때 금식이라고 써도 되고 단식 투쟁하다 할 때 단식이라고 써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단식을 했는데 long time 오랫동안 했어요. 오랫동안 단식을 함으로써 해서 우리가 얘를 분사 구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앞에 분사 구조로 나온 독립된 문장처럼 된 거를 분사 구문은 무조건 부사예요. 이유가 없어요. 분사 구문은 무조건 부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해석을 뭐처럼 한다? 분사는 형용사로 하기로 했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형용사처럼 해석해요. 우리는. 그래서 오랫동안 금식한 그의 건강 이렇게 해석한단 말이에요. 원래는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오랫동안 금식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원래는
오랫동안 금식해서 그의 건강은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지 말고 어떻게 해석해라? 형용사처럼, 분사는 형용사처럼 해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금식한 그의 건강은 해서 became이 동사니까 서술어 잡아주고 his hairs가 주어가 되는데 얘가 주어를 수식하는 것처럼 꾸며주라, 저기 해석해달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는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나중에 설명할 건데 어쨌든 그렇게 해석해서 그의 건강은 became worse, 더 악화됐다. 단식을 너무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건강이 더 악화됐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얘기를 다 마무리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이거 유튜브에 올릴 내용은 여기서 끊고요. 질문 받는 거로 하겠습니다.